12월 20일 일요일 네팔 대통령 반다리 대통령이 의회를 전격적으로 해산했습니다. 의회가 해산되면서 전국은 혼란으로 빠져들었고요. 7명의 현역 장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회 해산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잠깐 해드리고요. 의회 해산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 24시간 동안 확진자는 588명이 나왔습니다. 588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3,772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12.72%였습니다. 카트만두 벨리는 588명 중에서 238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0.47%가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고요. 카트만두 벨리는 그러면서 11만 8,111명 확진 사례가 기록 중입니다.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79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33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26명입니다. 랄리푸르하고 박타푸르는 이제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3,541명, 이제 3,500대로 떨어졌네요. 랄리푸르가 624명, 박타푸르가 248명. 지금 카트만두하고 랄리푸르만 지금 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벨리 총 합계는 전날보다 270명이 줄은 4,413명이네요. 전체 네팔 활성 환자의 52.97%, 거의 한 53% 정도 되네요. 53%가 카트만두 벨리에 있고요.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전날보다 64명이 줄으면서 500명 밑으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487명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를 갖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딱 2개 남았습니다. 카트만두하고 랄리푸르. 그리고 활성 환자가 하나도 없던 디스트릭트가 머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간다키 프로빈스에 머낭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꺼널리 프로빈스에 무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데는 머낭과 무구, 이렇게 2개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나왔네요. 11명이 나오면서 1,788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7% 기록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는 전날보다 520명이 줄은 8,320명이고요. 이 8,320명 중에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4,837명,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3,483명입니다. 이 3,483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ICU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4명이 줄었습니다. 전날보다. 그러면서 265명이고요. 산소호흡기는 전날과 똑같습니다. 51명. 이렇게 중증 환자 체크되고요. 완치자는 하루 동안 1,097명이 나왔습니다. 1,097명이 나오면서 24만 3,664명 기록 중이고요. 회복률은 96%가 넘어갔습니다. 96.01%. 검역소는 어제하고 변동이 없네요. 421명. 검역소가 14일 동안 있다가 이제 10일로 줄었다고 하는데 검역소 실제적인 사람은 변동이 없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4,620건 했습니다. 5,000건도 못했어요. 4,620건 하면서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187만 830건. 네, 뉴스 어디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비데아 반다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해산을 하면서 나온 게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해산에 반대하는 카트만두 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의회 하원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카트만두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P 샤르마 올리 총리의 의회 해산은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독재적이라고 말하면서 집권당 CPN에 가입한 다양한 단체 활동가들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카트만두 마이트거르 정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디아 대비 반다리 대통령은 강요회의 권고에 따라 하원을 해산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원이 네팔 헌법 제76조 1항, 7항, 85조에 의거해서 하원을 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보통, 그러니까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가 국가의 어떤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어떤 정치적 굉장히 불안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의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의회가 해산이 돼서 지금부터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는 의회가 없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위도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위가 많아지면은 여기에 사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시위 현장, 대개 이제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시위대를 만나면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불리해요. 시위대에 휩쓸려서 만약에 잡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추방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지금 이 반다리 대통령이 네팔 헌법 3가지 조항을 내세우면서 그것 때문에 해산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헌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76조 및 85조는 무슨 조항일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디아 대비 반다리 대통령은 네팔 헌법의 2조항을 사용하여 하원을 해산했습니다. 헌법 제76조 제1항과 7항 그리고 제85조를 사용해서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헌법 제76조 제1항은 하원에서 과반수로 의원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 의장으로 강요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6조 제7항은 임명된 국무총리가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총리 권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5조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이미 해산된 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하원 선거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팔 헌법은 지난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내용 보셨어요? 내용이 지금 다 관련된 게 총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신임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방점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강요회의에서 의회를 해산시켜 달라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은 받아들였어요. 이전부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다리 대통령은 올리 총리의 아주 정치적 동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은 소용돌이로 들어갔고요. 지금 집권당이 CPN 마오이스트 당인데 이 CPN 당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CPN 집권당 소속인 장관들도 7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 장관 명단도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포코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푼 에너지수자원 관계부 장관, 부샬 농림축산부 장관, 바타아리 문화관광 민간항공부 장관, 바스넷 산림환경부 장관, 야답 노동고용부 장관, 머거르 식수위생부 장관. 네, 권력투쟁이 이제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리 총리에 반대하는 다할이라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둘, 올리 총리와 다할이라는 사람이 빅게임을 벌리면서 지금 아예 다할의 손발을 묶으려고 올리 총리가 의회 해산을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한 5개월 동안 네팔은 아주 극심한 혼란에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위도 많이 되고요. 자TV는 카트만두에서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소식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